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긍정 씨가 한 주간 소식들을 꽉꽉꽉 눌러 담아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긍정 씨, 이번 주 소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식이죠? 네,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소식이 잔뜩 있으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이 일본으로 진출합니다. 푸드레코라는 이름의 서비스인데요. 감 만든 요리를 배달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미 일본 진출을 시도했었지만 실패했던 과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가 웨일 브라우저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브라우저를 넘어서 크롬 OS처럼 런처 또는 운영체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웨일 스페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용 태블릿인 웨일 탭과 노트북 웨일 북까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도 웨일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워치 라인인 애플워치 SE가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발화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과열로 인해 디스플레이가 변색되고 화면이 그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손목에 시계를 착용하고 잠을 자다가 손목을 데인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화재하면 제가 또 잘 알고 있는데요. 애플, 충전기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 다운로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다운로드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유튜브 DL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분야에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파생된 프로젝트도 수십 가지인데 마찬가지로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 어떻게 다운받아야 될까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FSD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선별된 고객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에 특화되어 있던 반자율주행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내 도로에서도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전하는 기능을 포함했는데요.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 유저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반응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놀랍게도 설립 이후 사내 전산망을 업그레이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PC통신을 사용하던 때, 그러니까 1998년도에 제작한 사내 업무용 프로그램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한 주간의 소식 잘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네. 이름도 길어요. 네. 저는 여기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곳입니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무대 일할 때 가끔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다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90년도 후반에 이 아직 초고속 인터넷이 막 깔리네 만에 하던 시절에 네. 만든 그 사내 업무용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인데 제가 자가발전에서 이 이름을 들을지 몰랐거든요. 이곳 이름을. 근데 아무튼 좀 안 좋은 걸로 이름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이 네. 묘하네요. 일단 네. 뭐 소식을 살펴보니까 그 혹시 두 분은 네. PC 통신 해보셨습니까? 뭐 유년 시절에 천리안 했습니다. 저도 천리안파였었거든요. 천리안이었습니까? 은 실장은 저는 바람의 나라 하는데 썼습니다. 바람의 나라. 네, 그걸로 모뎀 연결해 놓고 네. 바람의 나라 하는데 썼습니다. 저 바람의 나라면 좀 네. 최신 기술 쓰잖아요. 저는 이렇게 좌로 이동. 머드 게임. 머드 게임을 했었죠. 네, 재밌었지 그것도. 어쨌든 이제 네. 텍스트 기반의 통신을 이루는 맞습니다. 이제 PC 통신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에서는 네. 아직도 이 PC 통신에 준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번에 나온 소식이죠. 요게 이제 그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네. 이런 걸 아직 써요. 네. 실제로. 그냥 우리가 아는 버스 티켓이나 네. 뭐 지하철 표를 끊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치.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답답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걸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죠.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그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PC 통신하고 이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거하고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PC 통신 만들던 시절에
그걸 만들던 시절에 기술을 쓴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아는 그 GUI, 네.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찍찍 네네네네. 찍어서 네. 쓰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키보드로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여서 커서로 움직여서 쓰는 네.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MDIR 같은 상태라는 거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그 MDIR 뭐 도스 이런 걸 킬 때 항상 어떤 화면을 키잖아요. 맞아요. 까만 화면에 네네. 깜빡깜빡거리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어디 GUI 형태로 제공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쉽게 말해 터미널이라고 불리는 네. 이제 이런 텔넷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좀 글자 기반의 네네네.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또 엄연하게 말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잘 보면 도루명 주소를 쓰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98년도엔 그게 없었단 말이지. DB는 업그레이드 했나 보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은 대고 있지만 그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네. 보면 이 인터페이스는 과연 천리안 나우누리 이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 마냥 이거 이제 이런 화면을 보면 네. 충격적이다 뭐 이런 시스템 어떻게 아직까지 쓸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가까운 예로 최근에 그 미국 사례를 보면은 네. 이제 이 코로나19 음. 사태로 인해서 뭐 주민등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가 나와서 알고 보니까 코볼 개발자가 필요했던 거야. 옛날식 언어를 개발하는 네,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잘 쓰이지 않는 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너 왜 아직도 이 개발자가 필요해? 하고 알아보니 네. 그 옛날에 기술들을 사용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 네. 생각해 보면 잘 되는 레거시를 왜 바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궁금한 것이 네. 많이 이제 보안을 물론 여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보안을 중시하는 기업들. 저번에 우리 왜 IBM 특집 때도 금남 네. 씨가 잠깐 얘기해 줬었는데 네. 이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뭐 관리형 프로그램을 떠나서 전통적으로 그 전산을 안 건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주 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미 생태계가 네.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망도 말씀처럼 이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네. 그 또 제가 짧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GUI에 뭔가 클릭하는 거나 이게 답답한 속도에 이 텍스트만 있으면 뭔가 속도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탭 그 흥겨운 느낌이 있거든. 타닥타닥 하면서. 근데 모두가 본인과 그 타자 속도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 안 됩니다.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답답하게 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런 면에서 뭐 굳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뭐 이게 꼭 말이 나올 만한 이유인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일단 요새 딱 그 시즌이잖아. 국정감사.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의원실에서 이제 이것저것 조사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인 거고 이게 말이 되냐.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아이폰, 안드로이드, 갤럭시로 지금 조사를 해야지 네. 도스 화면에서 이게 뭐냐 하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 안드로이드에는 새롬 데이터맨 프로 같은 게 없나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네. 사실 뭐 딱 놓고 보면은 네. 이렇게 뭔가 봤을 때 구식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렇죠. 뭐 잘 쓰고 있다면. 잘 쓰고 있고 잘 굴러가고 보안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게 뭐 이렇게 비난받아거나 뭐 지적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너무 오랜만에 보는 화면이라서 네. 추억 삼아 가져왔군요. 네 추억 삼아 가져온 소식인 것 아마 같습니다. 뭐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시니까 뭐 이 부분은 계속 주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그 방식이 구식이지만 실제로 일도 구식으로 한 것도 조금 있긴 해요. 뭐 아, 예를 그래요? 들어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수기로 기록을 한 다음에 와서 PC로 옮긴다든지 출퇴근도 수기로 기록을 한다든지 엑셀 팡션 같은 건 안 썼겠군요. 그런 소잡는 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건설 기계 관련 가끔 만났지만 한 네. 2번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거 이제 체크 받느라고.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종이로 일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뿐이겠어요. 이렇게 쓰는 곳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네. 이번에 이제 물망에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 괜히 또 이제 큰 예산 들여가지고 바꾼다고 했다가 더 못 쓰는 물건 만들어가지고 안 쓰는 것보다는 뭐 최근에 은행권 업데이트만 봐도 맞아요. 은행이 뭐 네. 장시간 동안 마탱이가 간다고 마탱이가 네. 마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할 바에는 뭐 지금 있는 걸 아까 긍정 씨 얘기해 준 것처럼 DB나 백단을 차라리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래간만에 옛날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아망드가 좋아하는 붕붕이 소식입니다. 네. 네.
그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최신 버전을 일부에게 업데이트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소식인데요. 네. 아망드 씨 차에다가 그 별명 붙여줬어요? 그냥 아망득합니다. 아망득합니까? 네. 아망드는 얼리 액세스 가입했나요? 아 이거 그게 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너무 가입을 하고 싶은데 네.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네. 소식에 대해서 소식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의 CEO가 저번 달 그 배터리 데이 때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보완해서 한 달 안에 배포를 할게요. 오. 라고 공언을 했어요. 네네네.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는 거는 목적지부터 목적지까지 사람이 손을 안 대고 알아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씨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쳤구나. 이제 저런 거짓말을 하네. 네네네. 돈이 정말 부족하구나.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 네. 원래 테슬라는 그 테슬라 타이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네. 그 약속을 못 지키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약속을 하면 약속을 깨는군요. 코리안 타임 같은 네. 거. 그래 약간 그런 거지. 근데 현지 시간으로 10월 20일부터 네. 실제로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FSD의 베타 버전이 이제 오늘 밤부터 배포가 될 건데 네.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배포가 될 거다라고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저는 이 트윗을 보면서 참 일론 머스크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좀 과감하고 약간 그치? 저돌적인 게 뭐 있는 성향이 즐기세요. 뭐 네, 이런 말을 그치, 해야 그치. 되는데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소식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가입이 된 사용자들에게만 배포를 하는데 그 가입 기준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테슬라를 많이 샀거나 가입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신청을 하긴 받긴 받아요? 신청? 아니요 어느 순간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선별된 사용자들에 한해서 네. 이 FSD 베타 소프트웨어가 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차량들이랑 다르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맞아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물론 요즘 자동차들 그런 자동차들이 많지만 근데 이제 이 FSD라는 게 사실 원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살 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옵션을 구입을 하면 지금은 가격이 한국 가격으로 900만 원 정도인데 네네. 테슬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개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차량을 고르고 내가 만약에 모델 3를 사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FSD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색깔은 뭘로 할 건지 정도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FSD를 넣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차선 따라가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네. FSD 옵션을 넣게 되면 뭐 고속도로를 좀 자유롭게 네. 주행을 한다거나 뭐 차선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위치로 차가 온다거나 이런 옵션들이 몇몇 개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또 최소수만 선별해서 배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미국에 한해서 이 네.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된 건데 소식이 나왔어요. 유튜브에 이제 쓰는 사람들 막 트위터에 아 내가 업데이트를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막 당첨됐다? 하나씩 당첨됐다 네. 하는데 반응이 놀랍습니다. 음. 정말로 저는 이 소식을 배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겠지라고 했는데 네. 좌회전 신호를 인식을 해요. 와. 좌회전 신호를 인식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이 필요하면 좌회전 차선으로 일단 알아서 들어갑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좌회전 시도를 받아서 알아서 좌회전을 하고 좌회전하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1차선으로 맞춰서 들어갑니다. 야.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자동으로 출구 나오는 그 기능까지는 있었거든요. 출구를 나와서 자동으로 또 그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NOA라고 하는 네. 기능에서 자동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FSD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목적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 이게 그 원래 방금 아망드가 얘기했던 대로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을 옵션에서 처음엔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것이 뭐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일부만 지원됩니다. 이렇게 경고가 있다가 네. 이제 그것들의 제약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리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상자들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서 그 정도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안 될 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근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업데이트가 좀 늦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미 뭐 신호등을 인식한다거나 신호등을 인식해서 빨간불이 켜지면 자동으로 멈춘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이미 들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그게 배포가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업데이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차량이 3차원으로 주변을 인식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네.
이제 테슬라 8개의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네네. 8개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각각의 프로세싱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에서 들어오는 카메라에서 보다가 주행을 해도 된다. 네. 전진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가고 있다가 갑자기 우측에 있는 카메라에서 야 안 돼 안 돼라고 하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로 몇 년 동안 이 시스템에 있어서 발전이 어려웠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몇 년 동안 멈춰 있었다. 이빨은 털었지만 멈춰 네네네.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백해버렸네. 네. 이번에 이제 최신으로 다시 완전히 새롭게 쓰여진 리라이트 FSD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 쓰여진 이 FSD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이제 3차원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들어온 카메라와 그 뭐 우측, 좌측, 후방 네. 카메라 이런 각 주변에서 인식한 내용들을 3D로 완전히 새롭게 매핑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까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차량이 앞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데이터와 앞에 있던 데이터를 합쳐서. 약간은 이제 시간 데이터랑 같이 합쳐서 보겠다. 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카메라가 일종의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 눈. 그러니까 머리로 계속 연산하는 건 둘째고 네. 일단 사람 눈으로 체크하는 것만을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다 좋은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테슬라는 이미 모든 데이터를 테슬라 본사로 보내고 있어요. 네네네. 주행 데이터를. 그래서 니네가 진짜 주행 데이터가 많지 않냐. 테슬라의 강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는데 사실 그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네.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주고 네. 여기는 차고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나무야 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죠.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뭐 구별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차다. 진행해도 된다. 아니면 뭐 진행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람이 네. 직접 어느 정도 이 레이블링을 하는 가르치고 작업들을, 있었군요. 좀 가르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 도조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네.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물을 판별하는 네.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말까지는 지금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포한다고 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거의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또 이빨을 털었어요. 올해 말이면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미국에 한정된 얘기겠지만 네네네. 뭐 많은 사용자, 광범위한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진짜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알파벳의 웨이모 네.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인 택시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이렇게 공교롭게도 또 시점이 비슷해요. 이제 그리고 또 지난번 웨이모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네. 웨이모랑 테슬라가 이제 추구하는 그 주변을 인식하는 방법이 그렇죠. 기술적으로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시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어떤 맞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웨이모는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3차원 스캐닝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웨이모는 라이다 네. 기반이고 그리고 거의 모든 자율주행 회사들이 라이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는 뭐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네.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전력 효율의 문제를 들어서 라이다는 우린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니네 라이다 안 쓰면 못할 걸? 네. 이라고 한 거를 해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일단은 라이다가 아무리 저렴해져도 네. 쓰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또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해 우리는 라이다가 뭐 가격 문제가 아니고 네. 라이다 필요가 없어. 싫어. 필요 없어. 야 사람도 라이다 없는데 앞으로 잘 가잖아. 뭐 그거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설득력이 있어. 아 네. 근데 라이다가 싸져도 안 쓴다고 하는 건 약간 자존심 오기가 문제 아닌가. 아닐까? 약간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싸면 써야지.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그 환경이 이미 자기들이 조성한 거랑 너무 달라지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라이다가 이제 아이패드 프로 네. 4에도 들어갔고 네. 이번에 이제 아이폰 12에도 들어갔지만 프로에 들어갔죠. 그 보면은 이제 찍어보면은 약간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적외선 스캐닝처럼 이렇게 높낮이부터 다 맞아요.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 텐데. 자존심이 있지. 그렇지, 내가 자존심. 일론 머스크인데. 해갖고 해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되어 여러 있습니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일단 뭐 전문가들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라이다를 일단 라이다의 원리가 네.
빛을 쏘고 네. 그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원리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3000 카메라가 인식한 것과 이제 좀 어느 정도 대조를 해가지고 퓨전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거에 있어서 컴퓨팅 파워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럴 수도 뭐 이런 있겠어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뭐 그거는 제 생각에는 가장 크게는 네. 일론 머스크의 자존심 문제가 네. 걸려 있다. 그냥 이게 그 멋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렇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또 이게 업데이트할 때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네. 기준으로 2,000불을 더 올리겠다. 200만 원 정도 야. 더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900만 원이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적용이 되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네. 700 정도 처음 나왔을 때? 네. 아 근데 언제 몇 불 때 저는 탔어요? 900대 탔어요. 아 900대 탔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인상 소식을 듣고 네. 재빠르게. 너무 좋았죠. 마치 뭐 누가 돈 네.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런- 뭐 최종 목표는 네. 2천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 게 그래요? 목표라고 하고 테슬라는 계속 차값은 낮추고 있어요. 네. 차값은 낮추고 그 소프트웨어 비용은 사실 그 기회 비용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네,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서 회사의 그 재정을 이윤을 늘려나가겠다. 이윤을 늘려나가겠다. 옵션질을 한다. 옵션질을 하겠다. 이런 간제비식 판매 방법이 한국에서 그렇게 호평을 받는 편이 아닌데 네. 테슬라는 그러면서도 이 그 뭐랄까 심장을 떨리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들 이제 약간 쇼맨십 같은 게 있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FSD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면 네. 또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한 그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와 같이 뭐 비교를 하시면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금정 씨가 좋아하는 유튜브 다운로드 프로그램. 그렇죠. 네, 유튜브 다운로드 프로그램에 대한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두 분도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가끔 우리 왜 자가 발전하다 보면은 뒤에다가 이제 뭔가 좀 웃긴 소리나 이런 걸 넣고 싶은데 이제 뭔가 마땅히 딸 데가 없으면은 유튜브 거를 음원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넣은 적은 있죠. 유튜브에 그 있는 거. 저작권법 위반 아니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뭐 피카츄 우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네.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소장을 위해 뭐 멋있는 풍경 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영상 이런 걸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인터넷이 안 되는 데서 또 보기 위해서 그치. 받은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다운받는 그 사이트나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요. 네. 네. 거기 들어가는 기술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이제 유튜브 DL이라는 프로젝트인데 네. 네. 유튜브 다운로드죠. 네. 네,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그런 다운로드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아까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프로젝트라는 건 그럼 뭐 인터넷에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만들자 이런 건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 다운로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GitHub라는 이제 개발자들의 코드 공유 사이트 네. 저장소에 가 보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네. 나는 나만의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하면 네네. 그걸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서 파생이 되고 있었는데 음. 이제 그 저장소가 네. DMCA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서 지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나온 저작권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네. 쉽게 말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좀 그 소지가 있다라고 네네. 하면 네. 그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이걸 행동해야 한다라는 게 골자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네. 내린 거죠. 그러니까 좀 저작권법들이 각 나라마다도 있고 뭐 글로벌하게 쓰이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네. 좀 강경한 편인가 보네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간 상태인데 이게 이제 왜 뭐가 저작권법 위반이야? 네. 아니 다운만 받는 건데 다운 받은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냥 다운을 받는다 정도인데 이게 왜 위반이냐 했더니 이 저장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네. 이 코드를 개선하자 여기를 고치자 이걸 만들자 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 누가 샘플로 어떤 뮤직비디오가 같이 파일이 딸려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있네 너 신고 해갖고 내려간 어떻게 거죠. 보면 꼬투리가 잡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작부터 사실 이 부분은 그 유튜브 쪽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그곳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수익 창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거슬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긍정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작권법에 내가 그거를 다운받아서 개인 소장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걔를 재배포할 때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뭔가 처벌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딱 올라가니까 옳다구나 이러고서 이제 처벌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 미국 음반협회에서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좀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있었나 보네. 네. 지들이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그 표적 수사처럼 느낌을.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수단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까보니까 안에 뮤직비디오가 있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게 생각나네요. 소리바다. 맞아요. 소리바다도 사실은 뭐 옛날 얘기지만은 공유하는 툴과 기술로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DMC에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네. 그 주체가 능동적으로 그걸 차단하진 않았지. 그렇지. 소리바다 측이 그걸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렇죠. 없었죠.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네들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거긴 불법 자료가 많다. 이래가지고 이제 철퇴를 맞았던 뭐 그런 소식인데 뭐 좀 그렇게 철퇴를 맞은 줄 알았어요. 근데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필이면 그 누가 올렸는지 이거 역추적해가지고 다 나오죠. 공공 저기 뭐야 개발자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처단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 개발자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주체인 GitHub가 직접 이 네. 저장소에 이제 접근 금지를 내린 거고. 네. 근데 당연히 그 파일이 없어지면 다시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만 내린 9버전으로 돌리는 것도 그 안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걸 조치를 취하고 네. 정당하게 이제 저장소 주인이 관리자가 살려달라. 음. 그럼 또 살려줄 걸로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그 저작권 협회 측 입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깝깝하겠네요.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철퇴를 좀 내려봤는데 그렇죠.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면 요게 참고로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름이 유튜브 DL, 그러니까 네. 유튜브 다운로더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브이라이브라든지 음. 아니면 뭐 카카오 TV도 지원을 하고요. 어. 그러니까 국내 개발자들도 참여를 하는 걸로 보이고 네.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비메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는 영상 공유 사이트는 거의 다 지원을 했다라고 봐도 그러니까 됩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거지. 그치. 그 유튜브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카카오 TV까지도 네네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네. 그러니까 웹 스트리밍에 있는 영상 자체를 그냥 받아오는 도구로서 이제 개발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프로젝트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유튜브가 사실 영상을 내 영상도 고화질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끔 되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기능이 있긴 한데 네. 정작 받으면 720p로 다운로드가 그렇죠,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4K로 올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유튜브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줄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네. 또 유튜브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네. 유튜브가 이걸 제공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실 큰 수익 모델 중 하나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유료 멤버십 그러니까요. 안에 이제 네. 뭐 다운로드 기능을 넣어놨으니까 네. 또 이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음. 근데 저는 참 아이유를 좋아하는 입장으로 네. 유튜브 DL을 참 많이 쓰기 때문에 다운로드 네.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유튜브 하드 하나를 저장하고 있군요. 네. 유튜브 DL이 다시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얘기지만은 이렇게 저작권법을 뭐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계속 옹호하는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저작권법이 이게 안 좋은 칼날 중 한 면이거든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수익 모델에 그 저작권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IT 전체 생태계 발전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공 저작권 협회 훌륭하신 개발자분들이 지켜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애플에 대한 또 신제품 소식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9월에 네. 또 스마트워치 라인을 또 미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애플워치 SE가 발표가 되면서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호황에 이뤘습니다. 화제였죠.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다른 화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긍정 씨 애플워치 SE 사시지 않으셨어요? 죽어라. 한번 제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애플워치 SE를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데요. 한번 은실장 위협을 해봤습니다. 아, 네. 순간 뜨거워지는 줄 알고 무서웠습니다. 네. 제가 그 우리 본의 아니게 자가 발전에서는 그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들을 약간 사는 문제점이 좀 있네요. 네. 예전에 제가 그 모 노트 7을 사가지고 이제 한동안 또 화제거리였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도 코난은 안 샀나 보죠. 아 코나 살 뻔했거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어쨌든 네. SE 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제 애플이 그 저가 보급형 라인업으로 애플워치 SE를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 저렴한 가격에 네. 저 정도 성능이면 가성비 최고다 해서 많이 샀는데 네네네. 계속 글이 올라오는 게 이게 충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뜨거워지고 불이 났다. 네. 그리고 화면이 그을려 가지고 누렇게 변했다. 누룽지가 됐네요. 네. 아니면 이제
차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벗었다. 그러고 나니까 화면이 이제 그렇게 변색이 되면서 발열이 너무 심하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네. 좀 둔감하신 분은 차고 있다가 그 빼지 않고 있었으면 진짜로 화상을 저온 화상을 경도 화상을 입었을 수 있겠어요. 네. 뭐 긍정 씨는 그럼 차시면서 발열감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근데 요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뜨뜻해 손목난로. 손난로 기능. 조심하세요. 네. 그 저기 뭐야 이게 애플워치 자체가 원래 이제 자석으로 붙여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충전할 때 만져보면 사실 열이 좀 있긴 해요. 원래 다른 모델들도 그렇잖아요. 뜨뜻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유독 SE에서 이제 발화로 이어진다는 거는 뭐 이제 헤드라인 읽을 때도 그랬지만 또 이번에 원가 절감으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충전할 때 발화가 되는 네.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발열이 생기는 거는. 충전할 때 발열이 생기는 거는 네. 모든 충전기 모든 이제 디바이스가 충전될 때 네네네. 어느 정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충전이 발열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냥 일상적인 사용 도중 음. 아니면 자다가 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이제 열이 생기고 심하면은 발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너무 뜨거워서 벗어 던졌더니 불이 나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올라오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에서 네. 생긴다라는 네. 부분은 설계에 어느 정도 좀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 예전에 저기 뭐야 노트 7도 결국에 이제 봤을 때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얇게 만들고 뭐 절감을 위해서 그 회로를 보호하는 부분이 이제 너무 얇다 보니까 그게 복불복으로 이제 좀 약한 부분은 불이 나게 되는 원인이었다. 회로를 뭐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만나면 안 되고 네네네. 왜냐면 만나게 되면 이제 번쩍하면서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기 때문에 네. 그 분리막에서는 이온만 통과할 수 있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너무 얇게 만들다 보니까 뭐 찢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약간 접혀져 있거나 검수가 이제 부족했군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게 이제 그게 이제 노트 7 사태의 원인이었고 네. 이번에는 아직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네.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였다면 발열이 아니고 발화가 바로 일어났었어요. 그럼 진짜 위험했겠네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거는 뭐 설계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의 문제인가 뭐 이런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저는 예전부터 네. 애플워치가 처음 이제 나오자마자부터 샀는데 그때부터 약간 무서움이 있었어요. 왜요? 이게 손목에 항상 차고 다니는 건데 그치 손목 위에 어떤 소위 말하는 컴퓨터 디바이스잖아요. 컴퓨터 디바이스인데 항상 배터리는 그치. 리튬이온 배터리는 언제든지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니까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물질 중에 제일 불안정한 물질 그런 물질이 아닌가. 언제나 터질 위험이 있다는 가정을 깔고 사용해야 되는 물건 중 하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걸 항상 팔목에 차고 있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편리함이 주는 게 있으니까 네. 계속 차고 다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한 가지 의아한 거는 애플워치 SE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롭게 만들어진 폼팩터가 아니라 그렇죠. 원래 쓰던 폼팩터를 갖고 와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음. 조금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아망드 씨 말대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그런 면 때문에 그렇겠어요. 네. 이거 뭐 농담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폰에서 충전기 빼고 뭐 하면서 환경 보전을 했는데 SE 안에도 뭐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조롱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의 반응은 어떤가요? 공식적인 입장이 뭐 있었나요? 일단 애플 코리아는 원래 그 말을 못해요. 그냥 입이 없나 보군요. 원래 항상 네. 그런 발언 뭐 입장 발표 이런 네. 거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건 기대할 수 없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음. 그 국가 기술 표준원이 네. 이제 애플 코리아한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네. 너네 이렇게 자꾸 터지는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다. 음. 자료를 달라라고 네. 했는데 다만 이게 약간 애매한 게요. 정식으로 사고가 접수된 게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거야. 의아하다. 보통 그러면 누군가 먼저 이렇게 신문고에도 좀 올리고 뭐 신고도 좀 해서 환불도 받으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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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애플 코리아 고객센터에는 이제 한 2건 정도 접수가 되긴 했는데 네. 이제 이 표준원이 운영을 하는 안전정보센터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안전에 위협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신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나서서 신고도 없었는데 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자료를 요청하는 선에서 좀 무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본사 쪽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글로벌한 지금 이슈라고 하는데.
휴먼 불만이 있습니까? 찾아오십시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아왕도 말씀처럼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개인의 착용하고 있는 상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공공장소나 이런 데에서 또 발화가 생긴다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게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거보다 이번에 애플워치가 밀고 있는 그 피트니스 네. 기능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아 잠잘 때? 네. 네. 잘 때 차고 있어야지 내 수면 주기를 트래킹해서 너가 언제 자면 좋고 네. 언제 깨워주고 이걸 알려준다는 건데 네네네. 자다가 불이 나봐. 그렇지. 이미 그렇게 해서 그 화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신다면서. 그게 이불 속에 있었어. 그럼 어떡해? 아유 상상도 하기 싫네요. 예. 화재 보험에 가입해놔야죠. 그러면.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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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씨가 샀기 때문에 저희는 유독 더 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 씨 무슨 일 있으면 네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팀쿡한테 멘션도 보내고 다 해볼게요.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뭐 네. 인명 피해나 다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그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의 연장선인 소식입니다. 네.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러니까 네. 키사에서 이제 개최한 컨퍼런스에 나와서 발표한 건데요. 네. 네. 네이버 웨일이 지금 웹 브라우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웨일을 더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웨일 스페이스라는 걸 만든다라는 건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노트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크롬북. 크롬북. 네. 네, 그걸 키면 구글 크롬이 운영 체제예요, 그냥. 크롬밖에 안 되죠? 네. 맥북이 좋아요? 크롬북이 좋아요? 비싼 거예요. 크롬북도 비싼 게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 크롬북은 켜면 그냥 크롬 브라우저가 켜지고 네. 그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구글 기반의 어떤 업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인 거죠.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이제 웨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네. 그런 런처나 OS 느낌의 네. 웨일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실제 OS를 내겠다라고 발표한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 무언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네. 네. 노트북을 열었을 때 딱 웨일만 켜지고 네. 그 안에서 뭐 프로그램도 볼 수 있고 파일도 USB도 움직이고 네. 다 하면 마치 OS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운영 체제냐는 좀 다른 거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냥 딱 노트북을 열면 웨일만 나오고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웨일북 같은 거 만들려나 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태블릿이랑 노트북 해서 웨일 탭, 웨일북 아 공개도 했어요? 이걸 이제 12월쯤 아마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죠. 네, 그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웨일 자체가 그 기존의 이 크롬의 베이스가 되는 네. 그 웹 엔진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미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웨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네요. 네. 그리고 웨일 쓰시나요? 이제 써보긴 다 하셨을 거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제 옆에 신입사원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네. 이분이 컴퓨터를 켜고 가장 먼저 설치한 게 네이버 웨일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약간 많이 쓰나 봐요. 이제 젊은 세대 층에서. 차이가 생겼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긍정이는 같아요. 원래 웨일을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올드한 사람 이거 나만 알던 그 브라우저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 같은 애나 쓰지 뭐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메이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리고 입맛에 맞게 커스텀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 들어가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쓴 네이버 들어가면 맨 위에 그렇게 웨일 이렇게 써 있는데 웨일 써보라고 그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데 안 쓸 수가 있어요. 고래가 계속 돌고 있죠. 네. 아무튼 그런 면에 있어서 웨일이 환경이 또 사용자 환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네. 저는 이제 약간 미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크롬북 나왔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크롬 OS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이제 미래상을 보면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가 없어질 거야. 음. 모든 거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거고 그치. 이 컴퓨터는 터미널 역할만 할 거야. 약간 보여주는 역할만 할 네네네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크롬 OS나 웨일 스페이스가 나온다면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네네. 물론 크롬북도 이제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크롬북처럼 그런 그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네. 예를 들어서 구글 닥스라든지 뭐 일하는 서비스들 생산 툴. 생산 툴, 뭐 구글 닥스라든지 네. 아니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뭐 사용 뭐 게임이나 이런 부분 좀 포기하더라도 그나마 쓸 수 있는 뭔가 조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웹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렇죠.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네네. 어느 정도 그 이들이 꿈꾸는 네. 크롬북처럼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웨이북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워크롬 웨일 스페이스도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웍스라든지 네이버웍스 뭐 잘 밀고 있잖아요. 네이버 오피스 있잖아요. 네이버 오피스죠. 네이버 웍스가. 한글 파일이 열리는 네이버 네, 오피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파트너 서비스로 한컴 스페이스의 웹 오피스랑 한컴 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사가 네.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음. 기존의 크롬탭, 크롬북 이런 애들이 가져가던 교육 시장 네. 여기를 좀 이제 정복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느 분야냐? 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걸 기반으로 이 OS를 기반으로 거기까지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음. 앞으로 누가 봐도 자동차에 특히 그 화면이 되게 먹거리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 화면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네. 라는 느낌으로 지금 밀고 정복을 있군요.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네이버가 이걸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네. 네이버가 어웨이라는 시스템을 예전에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소카였나요, 그린카였나요? 뭐 이래서 이게 달려 있는 차량을 소카에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네, 막 들어있는 시스템을 네네네네. 공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이버가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 경험적인 음. 그런 노하우들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하는 회사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미 다 이제 자동차 전장 시장에 나가고 있는데 네. 뭐 네이버도 나간다면 응원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이버 카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이버 가요. 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음. 다 좋은데 이제 하다가 말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좀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죠. 뭐 어웨이도 뭐 한다 하다는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없어지고 맞아. 근데 기업도 사라졌고. 네이버도 되게 억울한 게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했어. 되게 커졌어. 그러면 골목 상권 다 죽이냐? 왜 니네만 다 일처먹냐? 딱 그 소리 나오니까 뒤늦게 온 놈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되게 애매해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웨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웨일이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통틀어서 네. 그 실제 유저와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들어요.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당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을 나는 웨일 만들어 주세요 한다고 만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아 그거는 제가 대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댓글은 달아주더라고요. 포럼을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네이버 서비스 중에 포럼 있는 서비스가 몇 개나 돼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고객센터나 이런 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웨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런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언리얼이 했던 것처럼 네. 그런 걸 잘 만들어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왜 응원하시나요? 네? 왜 응원하고 있나요? 네, 응원은 하지만 쓰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자진 고백하는군요. 네, 저는 앱등이라서 저는- 사파리만 씁니다. 전 웨이를 쓰는데 네이버를 안 써요. 홈이 구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망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있군요. 지키는 네. 네, 아무튼 이거 뭐 노트북이랑 타블렛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이발소에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은 오래간만에 이발소를 찾아와 주신 배미인입니다. 배달의 민족 소식인데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이 네. 또 일본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예전에 뭐 얘네 일본 쪽 어플리케이션 환경 만든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일본 진출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라인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네네네.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거였어. 이 나라에 배달이란 게 없어. 그치. 배달이라는 문화가 대마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냥 이제 갖고서 잠깐 갖다 주는 정도의 느낌이지 뭔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글로벌하게 배달을 해준다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신속 배달 이런 게 그런 아니야.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사람도 이게 뭐야. 음. 그리고 그 파는 사람도 이걸 왜 갖다 줘? 오네가이시마스. 왜 이런 서비스가 생겨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에서 잘 되는데 안 되네 하고 철수를 했죠. 문화가 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 이제 일본에서 잘 나가는 배달 서비스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버이츠예요. 네. 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들어가서 먹어본다 시장을 선도했나 보군요. 우버이츠로 이제 네. 인터뷰를 하신 분들을 보면 라이더 분들이 일주일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버는 분들이 이제 네네네. 있어. 네네네. 그분들이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배달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괜찮겠는데? 하고 다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배달 서비스 자체가 네.
글로벌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버이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버이츠의 장점이 뭡니까? 자전거로 배달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치. 뭐 이런 거잖아요. 환경은 알아서. 일본 사람들 자전거 좀 많이 타요. 그리고 그 또 플러스로 프리터가 좀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알바하면서 살 거야라고 이제 결정하신 분들은 음. 그걸로 엄청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어부질이라면 어부질일 수도 있는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으니 배달의 민족이 다시 한번 진출해보겠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서비스 이름이 이제 푸드네코 음. 해서 이제 고양이를 써가지고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컬러나 디자인을 보면 한국의 그 배달의 민족과 굉장히 비슷해요. 아이덴티티는 비슷하게 가져갔나 민트색. 보네요. 네. 그 B급 네. 디자인. 네. 그리다 만 거 같은 디자인. 네, 그리고 이 고양이도 보면 수염이 아래로 쳐져 있어. 네. 이게 하찮은 그런 느낌 아세요? 네네. 고양이가 좀 은실장 닮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수염을 밀어버리든지 해야지. 하찮게 생겼어요. 네. 네,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우리나라 민족성은 지켜줬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서 네. 푸드네코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하고요. 네. 이건 이미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아니야 배달업계 말고 개발사들. 개발자업계에서.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일본에 진출하려면 개발자가 필요해. 그렇지. 일본 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도 필요하고 네. 구인구직 사이트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 네. 여기가 일본에 뭐 법인을 세우고 하는구나 이게 암암리에 다 알고 있다가 네. 드디어 이름이랑 같이 공개가 된 거죠. 일단은 기존에 실패했었다는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될 때도 해봤고 지금 5번 들어가서 잘 되고 있고 네. 이제 될 때도 다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준비를 해서 진출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랄까? 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아니고 그냥 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포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갑자기. 네. 이제 우버이츠랑 그다음에 데마이칸 이런 두 서비스가 양분해서 먹고 있는데 굳이 이 사이를 끼어 들어가서 먹을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네.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아직 인수가 그 합병이 된 건 아닙니다. 네. 네. 아직 심사 중이죠.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해외로 이렇게 손을 뻗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베트남에도 배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어요. 배달의 이름이 배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BTS 같은 거야. 그러네. 약간 이걸 우리나라 사람 보면 무조건 방탄소년단하고 있는데 맞아요. 외국 사람은 BTS. 그냥 배민이라고 읽는 거지. 뭔진 모르지만은. 뜻은 그래서 모르지만. 거기서는 이제 한 2등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동남아시아 쪽도 그렇고 네. 여기저기 나가는 걸 보면 뭐 되게 크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그냥 배달의 민족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베트남이나 대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배달 문화라는 게 없던 시장이었었어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능성을 본 거지. 2등 사업자만 해도 뭐 말이 좋아 2등이지 사실 수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과감하게 한번 찔러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되면 좋겠네요. 네, 뭐 이거에 더해서 이제 뭐 배민 라이더스 같이 뭐 네코 라이더스라는 그런 이제 그 아까 은 실장이 말씀해주셨던 프리터들을 위한 네.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프리터는 못해요. 왜요? 오토바이 있어야 돼. 오토바이 필수입니까? 그럼 자전거로 안 돼. 자전거로 안 되지. 원래 한 400 당기려면 이제 그 오토바이 막 위험 운전하면서 또 가고 이런 문제점이 좋은 있거든요. 거 타야 네.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름이 네코라이더. 네. 귀엽네요. 그러니까 시험 달고 타나요? 배달의 민족이 진짜 앱 보면은 뭐 앱이 되게 다른 앱들이랑 느낌이 달라요. 깔끔한 느낌은 없어. 조악해. 그러니까 조악할 정도는 아니고 난잡해 그냥 난잡해. 뭔가 난잡한데 네. 그 혼돈 속에 질서.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기들끼리는 규칙을 정해놨어. 그리고 앱이 근데 그런 게임 봄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배민스럽잖아요. 그냥. 되게 딱 배민스러웠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녹아 있는데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좀 더 많이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앱을 써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부분이 세심하게 고려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이 아닌 데서 배달의 민족 앱을 키면 너 집 아닌데 여기서 시키려는 거 맞아? 주소 한 맞아, 번 더 맞아. 확인해 볼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준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저번에 했던 그 주문 요청 사항을 저장해 놓는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뭐 그런 센스들을 일본에서 특히 일본 사람들 센스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런 센스들을 잘 보여준다면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푸드네코 뭐 저 멀리 섬나라에 가서 성공하시기를 네.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소식
6개 정도 발췌해서 네. 잘 다뤄봤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은정 씨. 네.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